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증시 대토론, 꽃향기 듬뿍, 희망찬 계좌 만들기라는 주제로 섹터, 업종, 종목까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 모셨는데요. 심광석 MBN 골드 매니저와 조기준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뒤에 화면 잘 보이시나요? 신투리. 이게 뭔지 아시나요? 신투리. 화투 같은데. 아, 그래요? 이게 진짜 이게 투만 나오네요. 네. 투기꾼은 아니고 투자, 리프레시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본격적으로 오는 4월 4일이긴 하지만 꽃향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날씨도 굉장히 따뜻하고 시장도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 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일단 두 분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오늘 시장 오전에 포인트 먼저 짚어서 그리고 우리 시장 한번 얘기를 활발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광섭 MBN 골드 매니저, 오늘 오전장 어땠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무난한 장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무난한 장세인 것 같고요. 저는 미국 시장 자체가 고용 지표가 너무나 좀 또 잘 나와가지고 오히려 또 문제를 또 제기하는 연준 위원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사실은 조금 오늘 개파락으로 좀 출발하길래 조금 한 1% 정도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오히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바로 4월 4일 오늘이죠. 9시에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또 코멘트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1차 국정과제 선정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회의가 들어갔다는 이런 기대감들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에 대한 수급들이 조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 자체가 좀 플러스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10시 정도 넘어서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증시가 또 좋은 모습들 다시 또 상하이가 계속해서 봉쇄가 길어질 수 있다는 좀 부담감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 그 금융규제 당국에서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 특히 이제 ADR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제 정보 공개 관련된 부분들을 좀 폭넓게 개선할 용의가 있다. 이게 이제 지난 주말에 나왔거든요. 그에 대한 이슈로 좀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전보다는 조금 완화될 수 있는 제스처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플러스 전환하는 계기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 증시가 나오고 있는 거는 홍콩은 오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중국은 청명절이라 그래서 좀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홍콩이 이제 오픈돼서 플러스를 보인다라는 거는 중국 증시까지 짚어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님도 뭐 간단하게 시장 포인트 짚어주세요. 뭐 특이하게 뭐 짚을 건 없고요. 1분기 예. 때 이제 수급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면은 이제 그 1분기 동안 기관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8조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개인들이 16조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기관들이 한 6조 정도 팔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LG엔솔과 그다음에 삼성 그 상속세 관련해서 이제 그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그걸 16조 정도 팔았는데 사실 기관은 연계금하고 기관은 이제 4조 정도 LG엔솔을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12조 정도를 매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8조 정도 매도를 했다는 얘기는 그중에서 3조 정도는 LG엔솔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LG엔솔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물이 점점 없어지면서 지금 현재 상승 출발하고 있고 다시 40만 원 안착하고 이제 5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삼성전자도 그 홍나희 여사의 어떤 1조 3천억 상속세 관련해서 그 블록딜 이후, 그다음에 삼성 SD 블록딜 이후에 그 물량이 이제 블록딜 한 물량 외국인들이 블록딜 한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면서 빠졌는데 최근에 이제 안정세로 이제 접어들면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가 안정되면서 지수도 안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외 변수는 뭐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느 정도 이제 장기화되고 있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 내부적으로 수급 상황이 좋아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동안 기관들이 12조 이상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매도 물량 그다음에 외국인 지분이 작년 4월에 36%였는데 네. 지금 현재 3월 말로 해서 31.63%로 거의 5%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30% 밑으로 갈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 않냐 싶어서 우리 네. 시장도 이제는 박스권에서 이제 하단에서 상단으로 상승하는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가 거셌던 1분기였기 때문에 네. 근데 또 잘 뜯어보면은 일부 종목에 좀 집중돼 있었던 것도 있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바닥을 다지는 하나의 어떤 기점이 되지 않겠냐라는 포인트였습니다. 궁금하실 텐데 이제 강성호 아나운서도 있습니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멀리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좀 멀리 있습니다. 우리 저희 네 명이서 화면이 꽉 차 있으니까 활기차 보이는 거 맞죠? 웃음들이 없어져갖고. 신광선 매니저님 표정 왜 그러세요? 아, 좋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특집 테론 중간중간에 그 감초 같은 역할을 아마 저희 강성호 아나운서가 네. 해줄 거니까 기대하고요.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바로 넘어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집으로 4가지 주제를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첫 번째, 제가 오늘 이제 바람잡이 역할을 좀 맡았습니다. 네. 자, 바로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코스피입니다. 3,000p. 오빠, 나 몰라? 여러분 아마 이 질문 받았을 때 되게 난처할 거예요. 남자들은요. 오빠, 나 몰라?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알지. 근데 네. 나중에 꼭 물어볼 거예요. 언제, 어디서 봤지 우리? 이렇게 꼭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3,000p. 우리한테 이제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연말에 3,000까지 지켰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3,000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정말 그렇구나. 이제는 매직 넘버가 된 것 아닐까 싶습니다. 뭐 상방은 사실 2,800에 막혀 있는 것 같고 2,500선, 2,800 이 박스권이 계속 유지되어 있는데 지금 1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과연 3,000p 돌아갈 수 있을지 모두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코스피 먼저 좀 다뤄볼 텐데 오빠 나 몰라를 떠나서 네. 형님이잖아요.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 그쵸. 형님이 지금 형님 노릇을 못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신광수 매니저님? 형님 노릇을 2분기에 좀 할 수 있을까요? 오빠 나 몰라는 아마 강성호 아나운서가 제일 찔릴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왜요? 굉장히 복잡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저 인간관계 되게 깔끔하게 삽니다. 왜 이러세요? 일단은 뭐 본론으로 들어와세요. 네. 2분기 형님 노릇. 이제 2분기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첫 주가 이제 어쩌면 시작됐다고 해도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오늘 상승은 굉장히 좀 무난하게 좀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새 아마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좀 관심 없게 보신 분들은 이게 중간에 아까 68,000원 깨지는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 보면서 사실은 뭐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은 사실은 뭐 중장기 관점으로 좀 보시는 롱텀적인 관점 보시는 분들은 네. 뭐 다원만한 자리인 건 확실하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전에도 리프레시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상단과 하단이 상당히 조금 이제 변동이 좀 이렇게 많이 막혀 있는 그러니까 좁은 박스권이라고 좀 생각을 했던 부분들. 네. 결국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를 좀 담당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이 종목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뭐 이전에 한번 뭐 슈퍼사이클이나 들어온다 해서 뭐 작년 초 이맘때쯤에 한번 10만 원 넘어갈 듯 말 듯한 모습 보였지만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그런 파생 포지션이겠죠. 그걸로 네. 이제 좌지우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우리나라 자체가 일단은 70% 넘는 업종들이 대부분 이제 시크니컬, 이제 경기 민감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수출주, 대형 수출주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 수출주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안 좋은 환경이겠죠. 그렇죠. 네,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엔화 관련된 문제가 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화가 이제 약세, 그리고 달러는 이게 강세겠죠. 예, 강세죠. 강세죠. 이 네. 정도면 1,200원 위에서 계속 안 빠지고 있고 미달러 지수도 뭐 계속해서 고가를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사실은 달러가 조금 약세로 돌아서기 위한 계기 자체가 좀 있었는데 그걸 무시했던 게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동이 되면서 그걸로 조금 달러가 계속 강세 기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이제 과거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엔화가 약세거나 달러가 강세일 때는 우리나라 증시에 재미없습니다. 좀 위기가 왔었던 것도 되게 네.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엔화가 약세이고 그 달러가 강세일 때는 우리가 기억하기도 싫은 국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90년대 후반. 네. 그때가 이제 엔화 약세와 달러 강세였는데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 보는 건 예. 아니죠. 그렇죠. 뭐 네. 어쨌든 뭐 잘 또 재정부 관리 분들이 또 잘 네. 또 방어해 주실 거고. 그래서 어쨌든 뭐 대형 수출주가 좀 안 좋겠죠. 그럼 대표적인 이제 엔화와 달러에 많이 이제 민감한 업종이 자동차 이쪽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자동차가 또 특유의 또 반도체 쇼티지가 좀 더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물론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도 다
기본적으로 고점에서 마이너스 30% 정도 빠진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엔화가 약세고 달러 강세면은 조금 대형 수출주,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대형 수출 기반하고 있는 이 국가 지수 자체가 상승이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뭐 금요일 날 이제 고용 지표 관련된 부분들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중요한 게 이제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오면은 이게 또 오히려 문제다. 예, 왜냐하면은 경제 지표가 잘 나오는 상황에서 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붙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좀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뭔가 불만을 잠재우려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경제 지표가 너무나 계속해서 잘 나오는 미국에서 데이터가 나오면 뭔가 달마다 50bp보다 더 그 빅스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겠죠. 지난번에 시티은행에서 보고서도 연말 정도에는 75bp도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경제 지표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안 좋게 나오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또 안 좋게 나오면 또 안 좋게 나왔다고 또 뺄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연준의 매파적인 부분들이 경제 지표 얼마나 밀접하게 연동 관계가 나오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좋게 나오는지, 좋게 나오면은 오히려 저 같은 경우 주식 비중을 조금씩 더 줄여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일단 박스피 연장에서 대형 수출주는 크게 못 간다. 거기다가 네. 엔화 약세와 달러 강세 더불어서 이제 고용이 잘 나와도 긴축이라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쵸. 한국은 시크리컬 대형 수출주들이 당분간은 형님 노릇 못한다라는 게 신광석 매니저 의견이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은 또 어떻게 보세요?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뭐 특이한 건 없고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 LG에너지, 하이닉스가 올라야지만 지수가 상승하는데 네. 그쵸. 저는 이게 솔직히 안 오르고 지금처럼 박스권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 오히려? 재작년에 보면 3,300 갈 때 수익이 나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아.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주라든가 작년에는 또 뭐 원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수익이 났지, 지수가 상승했을 때 개인들이 돈 벌 확률은 더 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았던 게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부터 한 5, 6년 동안 계속 네. 박스권이었거든요. 네. 그때가 개인적으로 수익을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해요. 지금 시장이 박스피라 그러면 막 저한테 왜 이렇게 시장 안 좋게 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때 텐베거 많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종목 자제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장이 뭐 종목들이 업종이 계속 올라가고, 지금 항공주도 올라가고요. 네. 그다음에 뭐 바이오주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싶고, 그래서 이런 박스권 장에서가 제가 한번 증권회사 있을 때 보면은 가장 좋았던 것 같고, 지금부터 제가 보기엔 한 뭐 올해 내년까지도 이런 박스권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에너지 올라가면은 맞아요. 매매할 게 없어지고 자금이 그걸로 쏠리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수익 나기 힘든 거고, 지금같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전자 저기에 묶여 있고 네. 다른 중소형주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정말 수익 내기 정말 좋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로도 보고 그러면은 네. 지금 현재 차트가 2008년부터 12년까지 보면은 횡보했던 것처럼 그 전에 차트가 똑같거든요. 네. 코로나 때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조정 거치고 한동안 횡보, 2, 3년 횡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2, 3년 횡보하는 장을 보고는 있는데, 이렇게 하면 또 되게 2, 3년 횡보면은 이게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바로 코스피는 이렇게 보죠. 그냥 지수로는 좀 네. 대응하기 힘들다. 종목을 찾자라는 주제로 넘어가면 될 텐데, 바로 그러면 아우 얘기 한번 들어보죠. 한번 띄워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아우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코스닥으로 넘어갈게요. 자, 코스닥도 띄워주시죠. 우리 아우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장통도 길어지면 골병이 나요라고 제가 또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보면은 우리 시장 안에서 가장 또 이제 성장주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게 또 이제 코스닥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금리 인상과 연결 지으면서 이쪽 이제 코스닥 시장에 있던 성장주들, 뭐 2차 전지도 있죠, 게임주들도 있죠. 작년에 퍼포먼스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장통을 겪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겪을 텐데, 이 성장통이 얼마나 길어질지. 그래도 다행인 건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맞아요. 920선을 뚫어내서 상승 추세를 갖고 갔거든요. 우리 아우의 흐름은 어떨지 또 세 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네. 사실 코스닥에 있는 대부분의 이 업종이
바이오, 게임, 2차 전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들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올라온 업종 중에서는 바이오도 좀 없고 맞아요. 2차 전지 최근에 좀 꿈틀꿈틀하지만 워낙 빠졌던 게 심했고 게임도 작년에 NFT 막 뭐랄까요? 뭐 한 번에 어떤 유행을 타서 그런지 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런 코스닥, 아우의 반란 2분기에 뭐 상대적인 반란이긴 하지만 더 진행이 될지 요거 한번 짚어보면서 네. 아이디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강선 매니저한테 다시 한번 또 물어볼까요? 이 코스닥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등락이 얼마나 좌지우지할지가 관건이겠죠. 근데 물론 이제 앞서 그러니까 이 12년도, 13년도에서 16년도 사이에 그때가 통상 이제 액티브 장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당시에 뭐 좀 잘 나가시는 그 직원분들은 선수분들이라고 하겠죠. 그때는 이제 대부분 나가서 그만두고 독립 자문사를 많이 차리셨어요. 그 자문사 엄청 많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인가 대기 중인 팀이 한 80개 넘나. 그래서 뭐 지금 신청하면은 한 연말이나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선수들의 연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대부분 이제 코스닥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바이오. 근데 예전에 이제 바이오였지만 최근에 이제 게임주, P2E 쪽으로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이. 뭐 대표적으로는 많죠. 뭐 3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컴투스 홀딩스, 뭐 위메이드, 뭐 네오이즈 홀딩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 예. 오늘도 지금 또 개별주들 장세. 그러니까 게임주에서도 뭐 최근에 또 뭐 P2E에다가 카지노 게임을 또 탑재했다는 소식 때문에 뭐 드래곤플라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또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순환매 구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게임 섹터에 대해서 예전에 옛 영광이라고 좀 표현해야 될까요? 연말에 이제 항상 위메이드가 뭐 여기서 20만, 30만 치고 간다 뭐 할 때. 아, 작년? 그렇죠. 네. 작년 뭐 말인 것 같아요. 한 11월, 12월 달에. 그때 당시에 이제 P2E 게임주들이 워낙 핫했고 그 관련된 P2E 코인들 관련된 좋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바라보고 전고점까지 넘어가는 이런 시장은 없다는 거겠죠.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금리 인상을 달마다 2번씩 진행한다는데 과연 암호화폐 쪽이 이렇게 탄력적으로 예전처럼 움직일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암호화폐가 사이버 물가지수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통상 이제 아우들이 대부분 게임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전에는 이제 뭐 셀트리온 그룹주를 포함한 바이오였지만 이 종목들이 대부분 거품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순위를 많이 넘겨놨는데 관련된 부분에서 P2E 쪽 관련주들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행위들 이런 게는 사실 좀 부족하다는 거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게 선별적으로 진행하려면 관련돼서 이제 메인 코인이나 알트코인 가격들이 다시 또 폭발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메이드가 올라갔던 것도 위미스 코인에 대한 자산 가치가 부각되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관련된 부분 봤을 때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차라리 코스닥에서 뭔가 코스닥이 뭐 안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상위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네. 좀 바뀔 수 있다는 거겠죠. 다른 업종들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우들의 반란을 누가 주도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AI, 로봇. 오. 예, 이쪽이 조금 오히려 탄력을 받으면서 네. 또 게임주가 가지고 있었던 시가총액들을 좀 뒤집어낼 수 있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AI 로봇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다가 좀 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관심 없어서 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5월까지는 계속해서 AI 로봇이 물론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지만 그 관련된 부분에서 또 탄력이 좀 붙거나 또 정부 관련된 테마성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까지 붙는다면 뭐 코스닥 뭐 상위가까지는 네.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 한번 하고 있습니다. 네. 신민주님. 네. 저는 또 궁금한 건 이 아우들 라인에서 지금 게임이나 2차 전지 큰 아우들이에요. 그쪽은. 근데 작은 아우들 있잖아요. 항상 코스닥 안에 있었던 미디어 콘텐츠. 근데 신광선 매니저도 올해 초에 많이 또 푸시를 했던 종목군이기도 하고 섹터도 하고 여기 코스닥 안에 있는데 이쪽 전망도 어떻게 볼지도 궁금합니다. 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사실은 리오프닝 하면서 몰랐죠, 그리고 또. 뭐 인수위원 분들께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원분들께서 얘기도 좀 또 방문도 하고 네. 뭐 최근에 BTS 병역 면제 관련된 특별법까지 검토하겠다. 맞아요. 네. 이게 얘기가 나오면서 좀 시가총액이 좀 많이 좀 최근에 부풀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디어 엔터가 지금 이제 인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아직은 이제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부서를 다시 또 신설할 가능성들이 좀 있거든요. 담당해서.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간 조정은 좀 염두에 두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예, 그 정도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NFT나 게임주가 P2E 해서 뭐 코인 굉장히 뭐 화려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게임주가 시총 상위에 포진한 기업들이 이제 끌고 가는 코스닥보다는 내부에서 뭔가 변화, 뭐 긴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코인주보다는 뭐 AI나 로봇,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모멘텀을 타고 그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멘트 하기 전에 지금 네. 채팅창에 이제 올라왔어요, 조기준 매니저님 응원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네. 뭐, 조기준 대표님 화이팅! 뭐 은주 윤님께서 올려주셨고 여러 분께서 지금 많이 올려주시는데 네벌기범님께서 조 대표님 썰렁한 개그 한번 해봐요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쪽에 썰렁한 또 개그를 전문성이 잘하시나 또 봐요? 있으신가요? 이거 없습니다. 지금 첫 방송이라 긴장해서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손에 땀이 납니다 지금. 제가 또 뭐 썰렁한 개그를 하자면은 또 이제 조기준 성함이 또 조기준 아닙니까? 네. 조가 좀 빠르잖아요. 네. 기준 스탠다드. 안 빠른 기준 잡아주시죠. 네. 안 했으면 했는데. 썰렁한 개그 제가 했습니다. 네.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코스닥 쪽은 보면은 지금까지 항상 보면 해년마다 그 이슈 종목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해년마다 어떤 종목이든 바이오가 떴다면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재가 떴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 키트가 떴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올해는 제가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장비주도 아직까지 이제 포텐셜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식당에서 이제 로봇이 배달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건지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쉽게도 우리나라 게 아니고 중국 거더라고요. 중국계 그 많다고 주식이. 하더라고요. 이런.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로봇은 많이 떴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로봇을 개발하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상승하겠지만 조금은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저는 이제 AI 관련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상용화가 되게 많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AI가 의료, 방송, 은행, 심지어는 이제 뭐 방송에서도 앵커 그 기상캐스터가 이제 그 AI 휴먼으로 해갖고 기상캐스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점 우리 콜센터도 지금 현재 인바운드는 안 되더라도 아웃바운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관련주가 올해 코스닥에 AI 관련주 들었는데 저는 좀 위협을 받고 있어가지고 또 같은 직군에 있는 또 기상캐스터 친구분들 좀 있기 때문에 네. 대체 될까요? 되고 있다고 본 거예요. KBS나 MBC가 지금 이제 지방 방송에서는 예. AI 휴먼을 쓰더라고요. 물론 이게 강성호 아나운서 이제 슬슬 디조블 되는 느낌. 아니 아까 그 얘기를 하시는데 표정이 안 좋았어요? 갑자기 어두워지더라고요. 충격 먹었습니다. 아직은 좀 먼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신광선 매니저 후배로 뭐 들어가도 되니까요. 나중에 다음 주제 뭐죠? 저 후배로 받아주시죠. 그래서 다음 일단 주에. AI 얘기를 좀 마저 끝내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이제 심지어는 이제 은행에 가보면 이제 신한은행 같은 데가 이제 AI 단말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 우리가 그 전에 단말기에서는 카드를 넣으면 돈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안에 통장과 카드가 들어갑니다. 카드까지.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가서 저번에 해보려고 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신분증만 넣으면 거기서 카드가 발급이 되고 통장에 개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신한은행에서 AI 단말기를 깔고 있고 지금 200개를 계약한 거 같은데 지금 이제 올해 연말까지 300개 정도를 하고 추가로 300개에서 500개를 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제 은행원들의 급여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단말기, ATM 단말기는 줄어들면서 AI 단말기는 지속적으로 500대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신한은행이 선도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다른 은행들도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AI 관련 주들을 잘 찾는다 그러면 코스닥에서 지수가 횡보하더라도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항상 해년마다 코스닥은 어떤 업종이든 하나씩 피크를 쳐왔기 때문에 잘 찾는다면 AI뿐만 아니라 로봇도 뭐 그 외의 종목들도 아우의 반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 두 질문을 통해서 결론은 시장은 크게 움직일 만한 흐름은 없겠지만 그 안에서 뭔가 바뀌는 분위기, 뭐 두 매니저분께서는 공교롭게도 AI라는 공통 집합이 있었는데 AI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데 아마 우리가 이 세 번째 질문이 또 다른 모멘텀의 큰 하나의 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강성호 아나운서한테 세 번째 질문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세 번째 바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노래 안 부르려고 했는데 오늘
조기준 매니저 때문에 노래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A whole new world. 알라딘 노래입니다. 네, 원래 이거 남자가 부르면 좀 별로긴 한데 사실 정부가 이제 교체가 됩니다. 5월부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최근에 뭐 2달간 지금 불어왔던 바람은 신정부 테마, 신정책, 공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뭐 이미 건설부터 건자재 올라갔죠. 거기에 오늘도 제가 아까 식스팩 할 때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금도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정말 강한 흐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오늘 좀 구체적인 안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오늘 오후장이라든지 내일장부터 강하게 반응을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응도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A Whole New World 한번 잡아봤습니다. A whole new world. 예.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이제 온다라고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거겠죠? 그거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뭐 이제 시장 자체가 수출도 잘 되고 뭐 지수도 쭉쭉 올라가게 되면 뭔가 모멘텀을 찾는 노력보다는 지금의 주도주를 편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지금은 주도주가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만큼은 그렇죠.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더 명확한 기준점을 마련을 하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게 또 한필이면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대선이 아니라 이제 결과, 즉 취임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신정부, 새 정부의 바램들과 희망으로 주시장에서 움직이는데 윤 정부가 픽한 정책 테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당연하게도 이쪽은 조금 규제 완화라든지 모멘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 신광석 매니저님, 뭐가 우리가 계속 뭐 에너지 투자도 얘기해 왔고 여러 가지 길게 봐야 되는 테마들은 좀 꾸준히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새로운 뭐 최근에 나온 인수위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테마가 윤 정부에서는 굉장히 꽤 핫한 트렌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다들 알고 계시는 원전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에너지 원전. 네, 맞아요. 뭐 한국전력도 포함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뭐 PBR 관련된 부분의 기준점을 좀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저평가권에 하지만 이전에 이제 오늘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전기료 인상 관련된 부분들은 좀 다음으로 연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또 픽을 하신 부분이 있었고 원전 관련된 부분도 원래 이제 산업부가 오늘 이제 보고가 있었는데 사실 지난 5년 동안 원전 관련된 운전 비율 자체가 23에서 27%대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이런 대선 전의 정책 공약 자체가 원전 운전 비율을 목표치를 30에서 35%,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 정도를 지금 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산업부가 또 여기서 화답을 하면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계속 운전할 시에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이 33.8%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원전주가 올라갔던 이유들, 작년부터 계속 올라갔던 이유들과 앞으로 계속 뭔가 다시 또 뭔가 원전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툭툭툭 튀는 모습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이전에 원전에 대한 운전 비율 자체가 한 20% 내외였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은 한 5에서 10% 정도를 증가를 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원전 관련주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이 관심 섹터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건설 쪽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분양가 상한제겠죠. 예,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사실은 건설사들의 마진이 조금은 암울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부터 원자재 가격들도 폭등이 나오면서 사실 조금 많이 좀 위축이 됐던 부분이 바로 건설 쪽인데 3월부터 이제 건설 성수기로 들어가고 있죠. 하계를 제외하고 10월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인수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된 폐지 이슈들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긍정적인 이슈고요. 추가적으로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지금 이 재개발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택 공급 자연 녹지 지역 아파트 분양을 허용한다는 또 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말은 즉슨 뭐냐면 그린벨트는 아니지만 그 아래의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통상 지금 가장 많은 땅을 조금 이 자연 녹지 지역으로 편성한 데가 바로 서초구입니다. 서초구가 20km, 대략적으로 한 804만 평 정도 되고, 804만 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강서구가 22km, 노원구가 21km, 은평, 관악 순으로 13km 이게 순위 되어 있기 때문에 800만 평이라고 하면은 이게 또 엄청난 또 가치겠죠. 네. 그 재개발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아마도 SH 서울 이 공사와 관련된 기업들.
여러 가지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SH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제 분양을 할 때 자체는 임대주택에 대한 비율을 산정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일반 네. 분양보다는.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는 뭐 한신공연이라든지 뭐 개농건설 이런 또 중소형 건설사도 또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건설에 대한 호황이 좀 다가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거푸집 관련주들이 좀 되겠죠. 시멘트보다. 시멘트도 있겠지만 데크플레이트 관련된 주인 윈하이텍도 이런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조규준 매니저님도 신정부와 관련돼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가 있으신가요? 물론 이제 신정부 관련주는 다 눈여겨봐야죠. 어느 하나 놓치면 안 되고.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원전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네. 건설, 건자재 관심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이제 원전은 이제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원전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원전만 한다 그러면 그렇게 영향이 없을 텐데 전 세계가 지금 원전을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네. 원전도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하겠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원전주도 관심을 갖지만 저는 좀 짧게 그 단기간에 4월 달에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이제 보면 지금 남북 관계가 강대강 대치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점 타격, 선제 타격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북한에서도 그에 반발해서 4월 15일 날 태양절이라고 있는데 그날 또 이제 풍계리 핵실험을 할 수도 있고 화성 17호를 다시 발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또 18일부터 한미 연합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방산주들이 한국 항공우주나 LIG 넥스원이라든가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방산 쪽으로 좀 얘기를 해주신 거 보니까 이 정부의 흐름을 여야를 갈라서 보기보다는 그쪽의 흐름도 중요는 하기 때문에 볼 텐데 그러면은 방산이 강하다면 오히려 이제 남북 경협 테마를 좀 잃었던 종목들은 반대로 당연히 안 좋아지겠네요. 경협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지 않나요? 지금 그렇죠. 당장은 네, 아무래도. 네, 그래서 오랫동안 경업주는 고생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산주는 어느 정도 오르고, 그러니까 음이 있으면 양이 있듯이 시간이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 예. 그러다가 또 갑자기 남북 대화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지금 당장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일단 자, 이렇게 얘기 들어봤고 저는 사실 이제 앵커님의 뷰가 여기서 너무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원전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정부에 대한 기대를 갖고 가는 큰 틀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규제 완화 쪽에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이런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규제 들어요. 완화. 그러니까 지금은 글로벌 상황은 탈세계화, 중국과의 어떤 분리, 그리고 러시아의 공습으로 인한 에너지 독립,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글로벌 수요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더불어서 긴축까지 올라가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럼 내부를 보자. 내부를 봐서 이제 리오프닝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생각보다 내수가 강할까라는 고민도 있어요. 그래서 내수와 외수가 또 외통수에 막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정부에서 그동안에 막혀 있었던 혀를 뚫어줘라. 이게 규제 완화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까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를 조금은 없애거나 조정을 하게 되면 건설사들은 마진이 좀 좋아지는. 그렇습니다. 탈원전도 조금 완화시켜주면 원전이 좋아지는. 그쵸. 리오프닝도 여행에 대한 규제를 없애주니까 좀 좋아지는. 그리고 플랫폼도 그동안에 이제 약간의 어떤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규제를 좀 없애주면서 플랫폼 업체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되게 그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거에 하나의 기준점은 뭐냐면 규제 완화 정도로 잡고 네. 정말 규제가 완화돼야 되는 쪽인지에 대한 판단만 한다면은 충분히 이 윤석열 차기 정부에 대한 모멘텀을 길게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건설, 뭐 그쵸. 시멘트, 그다음에 원전, 그리고 방산도 마찬가지인 것 그쵸. 같아요. 방산은 규제 쪽이보다는 세상이 변하는 거에 대한. 아까 뭐 방산 잠깐 얘기했는데 오늘 이번 주 일정이 있더라고요. 목요일 날 윤석열 당선인이 그 평택 그 미군 기지 있지 않습니까? 네.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네. 정치 맞아요. 쪽에 우리가 섣부른 판단이긴 하지만 쿼드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조금은 이제 그러니까 갈등 구조로 가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갈등 구조로 가고 그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 평택 기지를 간다거나 이런 거 그리고 사드 얘기까지 막 나오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방산주 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그쵸. 아니라
국방비 지출을 독일과 미국이 많이 늘리고 있는 사이클입니다. 우리나라도 늘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산주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고요. 신정부 픽 테마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 또 얼마 전에 신광선 매니저는 이 PT를 통해서 했던 것도 용산 이전, 청와대 용산 이전 테마도 관련해서 엄청나게 또 주가 상승이 이뤘잖아요. 시공테크 이제 잃어버리고 시공테크 뭐 수익을 이루긴 했죠. 근데 더 잘할 수 있었죠. 더 갔죠, 이제. 네. 30% 더 갔으니까 문제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신정부 시대에 있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기지 이전과 관련된 이 빠른 테마도 있는데 앞으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도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반각 키워드를 AI 플러스 네. 로봇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예, 그래서 오. 그러니까 AI랑 로봇은 좀 다르죠, 좀 결이 다르죠. 네. 사실은 이제 AI는 플랫폼 쪽이고 로봇은 자체의 그 유형 자산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AI과 AI 로봇 관련주들 통합으로 말씀드릴 때 최근에 일주일 동안 한 보름 가까이 좀 재미없었거든요. 맞아요. 최근에 또 과배노권에서 좀 돌아가는 패턴들이 나오면서 오늘 약간 좀 꿈틀꿈틀 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저 같은 경우 5월 2일 날 윤석열 당선의 보고 때까지는 계속 관련된 순환매 지속이 될 거다. 근데 속도가 좀 빠르게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격이 많이 발생하면은 좀 그런 종목들은 피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화석 에너지를 제외한 에너지는 원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오늘 CS 베어링이 좀 개별 악재가 좀 부각이 되면서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는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역시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중에도 공약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 원전만 부각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쵸.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양, 강국 관련된 부분이겠죠. 요거는 사실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윤석열 당선인 후보 시절에 지난 1월 달에도 부산에서 열린 해양강국 미래비전 선포식에도 참여를 한 만큼 이때 대선 주자로는 유일하게 후보군으로 참여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대우조선 해양 관련된 부분도 매각 재추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1차 그 국정과제 안에는 또 산업은행을 부산에다가 이전하는 추진까지 같이 겹쳐 있거든요. 그럼 부산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해양 관련된 부분의 매각 추진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요거는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아마 조선 기자재 그리고 뭐 EU 집행위에서는 딱 두 가지를 압축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속보가 나왔는데 친환경 녹색발전 분류 심의 여부를 오늘 이제 들어가는데 원전 플러스 LNG 이렇게 두 가지를 압축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선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우리나라가 영토가 중국보다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많이 근데 잡죠. 바다를 끼고 있는 영토는 중국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갈등 구조에서도 이 조선 해양을 좀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해보고 어떻게 보세요? 또 이제 조기준 매니저도 한번 이런 신정부와 관련해 좀 눈여겨보는 종목이 좀 있을까요? 네, 오늘 지금 처음 이제 듣는데 종목 좀 받고 신정부 싶습니다. 종목 종목 받고 싶습니다. 종목이 근데- 워낙 좋아요. 네. 이렇게 개미거든요. 네. 완전 이제 순수 개미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기승전 종목도 아니고 그냥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TV에 뉴스에 간간히 나왔을 텐데 이제 1월부터 나왔던 BBB 법안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조 맨친 의원 때문에 안 됐거든요. 민주당이 50대 50인데 자기는 반대한다.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원전이나 뭐 이렇게 그 석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80억 불이랑 그러니까 80억 불을 지원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2조 달러의 친환경 법안, BBB 법안이 이제 통과 가능성이 이제 점쳐지고 있거든요. 이번 달 내에 네. 통과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해서 수소 관련 효성 첨단, 효성 화학, 그다음에 상암 프로테크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풍력도 아까 3일 CNS라든가 스페코, CS 베어링, CS 윈드인데 아까 CS 베어링은 빠진 이유가 이제 560억 정도의 증자 때문에 빠진 네.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 이슈기 때문에 저거는 단기간의 하락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증자 성공하고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졌을 때 오히려? 매수 구간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BBB 법안이 언제 통과될 건지 일정을 가면서 매집을 한다 그러면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매니저님 아까 이제 방산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신정부안 관련해서 네. 그 방산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을지 전 그 종목이 더 궁금했거든요. 그거는 뭐 다 알려져 있는데 항공우주,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종목하고 뭐 중소형소들, 뭐 스페코도 있는데 스페코는 방산도 포함되지만 이제 풍력도 포함되는 중소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종 ETF 아닙니까? 이 정도면 방산 ETF인데요, 매니저님. LIG 넥슨 사십시오. 아, LIG 넥슨. 네. 야, 저렇게 또 집요하게 이렇게 물어봐서 하나 또 얻어내네요. 집요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방송 끝나고도 바로 살 것 같아요. 네. 제가 일단 연락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스펙보도 좀 이렇게 사시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도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 교집합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원전, 방산, 그리고 이제 뭐 AI, 로봇, 신재생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은 좀 집중이 된다고 해야 되나? 네. 교집합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걸 제가 좀 넘겨서 개별 테마까지도 한번 그쵸. 얘기를 해볼게요. 개별 테마까지 해보고 또 우리가 이 교집합으로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 증시대 토론에서 좀 얻어갈 수 있는 전체적인 테마와 종목까지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 주제를 한번 네. 다시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도 바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네. 네 번째는요, 바로 개별 테마입니다. 저 딱 네 글자로 했습니다. 각계 전투. 어디서 굴려야 되고, 어디서 수류탄을 던져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총술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 총술을 어떻게 들어갈지. 이 말 그대로 개별 테마, 각계 전투입니다. 정말 많아요. 사실 이 각계 전투도 제가 피디님한테 제목을 한번 까였거든요. 원래 했던 제목이 뭐였냐면요. 뭐였어요? 원래 했던 제목이 제가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자율주행하는 로봇. 아, 너무 길다. 좀 길긴 했죠. 그렇게 답을 얘기해버리면은 네. 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다. 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개별 테마기 때문에 많다라고 저는 포인트 잡았는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개별 테마 각계 전투 누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세 분의 의견 궁금합니다. 먼저 뭐 이렇게 근엄하게 지금 뒤로 빠져 계신 신광섭 이제 매니저가 순간 생각을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로 활용해서 자율주행 로봇까지 너무 복잡한 거 너무 아니야? 어이없어 하시는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맵고 짜고 단 거 다 넣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이렇게 좀 많은 얘기들 나왔는데 좀 나는 이 테마 보고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얘기를 안 했던 쪽으로 단기 테마성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여가부 폐지 관련된 부분들, 개편 방안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인구 가족부나 미래 가족부 뭐 이런 식으로 저출산 이제 대비로. 예, 그러니까 국정과제 기초의 첫 번째 1순위가 바로 양극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이 이 골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이 부처명을 변경하는 부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존대로 이제 저출산 관련주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뭐 캐리소프트라든지 뭐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뭐 이런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아마 뭐 오늘 뭐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정도에 뭐 뉴스를 좀 나오면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거 좀 재밌더라고요. 2030년에 이제 엑스포 부산? 예, 부산 엑스포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부산 월드 엑스포 관련돼서 지금 뭐 이것도 참 그 인수위에서 1차 국정과제 안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엑스포 하면 대전 엑스포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대전 지금 엑스포. 이제 예전보다는 국민들의 그런 여론 자체나 이런 관심도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관련주가 이게 이제 그 가덕도 근처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부지에 지금 문제가 미국의 그 보급창 부대가 있는데 네. 거기 부대까지 좀 활용해서 진행해야 돼서 좀 쉽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 주최를 하게 되면은 행사를 이제 만들게 되면은 관련주는 당연히 뭐 가덕도 관련주겠죠. 영화금속, 동방성기, 삼보산업 뭐 이 정도가 거기에 있다. 있는 기업들의 또 자산이 재평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단기적인 테마성이다라고 정도만 여러분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 그리고 오. 부산 엑스포까지 말씀을 네. 주신 것 같고요. 저는 뭐 그게 보면 사실은 문자로 이제 오늘 받았거든요. 문자에 이제 해외 여행, 골프 여행 완전 개방 그러면서 골프 예약해라. 그래서 항공기 관련주를 우선 산 다음에 네. 이제 그다음에 여행주들 있잖아요. 노랑풍선이라든가 참좋은이라든가 하나투어를 사고 그걸로 수익이 난 다음에 저는 아까 그거 얘기했던 뭐 자율주행과 같이 할 수 있는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회사는 저는 효성첨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나요? 제가 아까 뭐 제목으로 예, 신재생 에너지로 움직이는 AI 로봇이 있나요? 로봇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효성첨단이 만드는 게 이제 탄소섬유를 만듭니다. 탄소섬유 올해 이제 내년 초까지 9,000톤을 증설을 합니다. 계속 해년마다 지금 현재 증설을 하고 있고
그 수소를 만드는데 이제 탄소 섬유는 수소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거는 탄소 섬유로 비행기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데 다 되는군요. 효성 첨단에서 만드는 게 타이어 코드를 만듭니다. 그렇죠. 자동차에 달려가는 이제 심지 같은 거군요. 네. 펑크 나지 말라고 그 코드를 전 세계 1위입니다. 어. 그 회사가 이제 자동차 달림 자율주행을 하고 그다음에 탄소 섬유로 그 수소 탱크를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탄소로 해서 그러니까 아라미드 섬유로 해서 5G 관련 케이블을 만들고 뭐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는 회사가 효성 첨단 같은데요. 영업이익도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네. 이 회사는 이제 PER 지금 10 정도 되고요. 매출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분 매니저님들, 네, 신광선 매니저는 오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사실 조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에서 못 드려서 오늘 장 끝나고 3시 40분에 MBN골드 여러분 너튜브에다 MBN골드 신광선을 검색하시면 네. 또 추가적인 사항들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또 참석해 주신 조기준 매니저님, 무료 방송은 뭐 수요일, 금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고요? 네,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짧게 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 개그 준비해 주시나요? 썰렁한 개그? 다 좋은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호 아나운서. 네. 오늘 딱 와닿는 테마 종목이 있나요? 저요? 네. 효성첨단 소재.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오늘 4분기 초를 이제 기점으로 아마 분기 초에 이렇게 특집으로 저도 오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너무 빨리 지나가서 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도 있는데 저희가 3분기 초에 아니면 또 중간에 이런 이슈 특집을 잡아서 대토론 형식으로 투자 아이디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매니저님 감사하고요. 강사원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